이번 시간에는 배출가스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배출가스 장치 정비에 3페이지부터 2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겨라 백광렬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장치를 정비하게 되나요? 예. 오늘은 조선시대 왕으로 치면 매화와 관련 있는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매화라면 대변이니까 배출과 관련된 장치군요. 예, 맞습니다. 배출가스 장치를 점검, 진단, 조정해 볼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라면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성분 중에는 지구 환경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는 어떤 성분일까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에는 배기 파이프로부터 배기가스, 기관 크랭크 실에서부터 발생되는 블로바이 가스, 연료 계통으로부터 발생되는 증발가스 등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배출가스는 연료가 실린더 안에서 연소한 다음 배기 머플러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가스를 말하는 거고, 또한 배기가스 주 성분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이고 그 밖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납산화물, 탄소 입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수증기는 유해가스는 아니잖아요? 맞죠? 이 중에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가 인체해가 되는 유해물질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환경과도 관계가 있는 배출가스 장치를 살펴보겠는데 우선 VJ 엔진맨부터 만나고 가실까요? 엔진 정비 스타트! 배기가스 장치 고장, 이럴 때 의심해보자. 배기가스 장치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해 의정부로 향했다. 문제의 차량 발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현장교사 오영동이라고 합니다. 차량 운전 중에 계기판에 고장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기가스의 고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흡기계통에 있는 에어플로 센서라든가 아니면 배기계통에 있는 산소 센서라든가 람다 센서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맵 센서, 이런 센서 신호와 그 다음에 그걸 관장하는 컴퓨터에서 출력이 제대로 제어가 안 될 경우에는 배출가스 경고등이 계기판에 점등이 되고, 또한 가속 불량이나 출력 부족 또는 그 엔진 이상음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경고등이 뜰 경우에는 진단 장비를 이용하셔서 OB 커넥터에 장착하고 현재 고장 코드가 어떤 고장을 띄우고 있으며 센서 데이터가 어느 만큼의 센서 데이터가 작동 중인지, 또한 그 출력 쪽에 정상적인 출력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위의 고장일 경우에는 림프홈, 페일 림프홈이라고 해서 출력 제한이 걸려서 2000rpm 이상 제한이 돼서 가속이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죠. 아하, 이럴 때 배기가스 장치 정비를 받아야겠네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저런 현상을 보일 때 배출가스 장치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배출가스 장치 정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NCS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배출가스 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배출가스 장치 정비 중 점검, 진단,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정비 지침서에 따라 배출가스 장치를 숙지하여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작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배출가스 장치 점검 시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배출가스 장치의 세부 점검 목록을 확인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장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장치의 고장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차종에 따라 배출가스의 분석을 통해 규정값을 확인하여 초기 설정 범위값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배출가스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 지침서에 따라 배출가스 분석을 통해 관련 부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배출가스 장치에 대해 살펴보고 PCV 밸브, 분리도 호스,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 캐니스터 등의 구성품을 점검해보고 자기 진단기를 활용한 센서 점검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는 과급장치 정비, 흡배기 장치 정비, 연료장치 정비, 자동차 엔진 정비, 장비 유지 보수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배출가스 장치, 센서, 엔진 컨트롤 모듈, 진단 장비, 엔진, 촉매, 공연비가 있습니다. PCV, PCSV, 캐니스터처럼 생소한 장치를 또 알게 된다니 설렙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좋은 설레임을 갖고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선생님, 이번에 저희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는 배출가스 장치에 대한 각각의 구성품들 또는 장치 단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품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PCV 밸브를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죠.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탈거해야 될 PCV 밸브라고 하는 거죠. 포지티브 크랭크케이스 벤틸레이션. 그래서 블로바이 가스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유입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서지 탱크라고 하는데 이 서지 탱크로 블로바이 가스를 유입시킨 상태에서 연소실로 집어넣고 다시 연소하겠다. 네. 그래서 이걸 PCV 밸브라고 하고 보통 저중속 영역일 때만 PCV 밸브를 통해서 서지 탱크로 유입되고요. 그 다음에 공회전 상태라든가 또는 급가속 상태, 고속 시에는 자, 여기 별도 호스가 하나 또 따로 있죠? 네. 그죠? 이 호스는 브리더 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더 호스를 통해서 어디로? 역시 연소실로 들어가서 연소돼 버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블로바이 가스 제어 장치 중에 하나의 구성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호스를 좀 제거를 했고요. 자, 이게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PCV 밸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PCV 밸브를 이렇게 해서 탈거를 하고 조립은 자, 이제 원 상태로 조립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네. 이렇게 하면 조립이 끝났죠. 네. PCV 밸브로 단품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단품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 지금처럼 요걸 한번 집어볼까요? 근데 면봉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이 면봉도 때로는 네. 공부가 되더라고요. 귀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코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여기 단품을 점검할 때 이러한 것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그 흡기 다기관이라고 하는 흡기 매니폴드가 있어요. 물론 이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지만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흡기 매니폴드에 우리 그 카본이라든가 배출 매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흡기 매니폴드 안에 구석구석을 뭔가로 긁어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유용한 공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티스푼 있죠. 티스푼. 숟가락 긴 걸 가지고서 막 긁어냅니다. 그럼 막 한 숟갈, 두 숟갈 이만큼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도 어떻게 보면 특수 공구다. 네. 그죠? 네. 자, 여기는 면봉이 있습니다. 면봉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눌러보죠. 이렇게 눌러서 안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의 신축작용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자,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실래요? 스프링이 있는 게 안에 느껴지나요? 있네요. 그죠? 네. 네. 튕겨 나오는데요? 스프링이 신축작용이 있고, 자, 요 매체는요, 자, 이쪽 끝은 서지 탱크 쪽으로 연결되고요. 이쪽 끝은 로컴 커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힘으로 확 빨아들이면 밸브가 오히려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려 들어가지 못하고, 또 여기서 빨아들이는 힘이 없으면 지금 스프링이 이쪽을 밀고 있죠. 밀고 있기 때문에 밸브가 닫혀서 역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빠는 힘이 너무 강하게, 부압이 너무 크게 작용해서 이쪽에서 강한 힘으로 빨아들여도 막히게 되는 거고, 빨아들이는 힘이 아예 없으면 역시 이 반대쪽이 막히니까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중저속 영역일 때만 이 PCV 밸브를 통해서 블로바이 가스가 연소실로 유입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품으로는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실습을 함께 해볼까요? 예,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PCSV,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 네.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우리 캐니스터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캐니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캐니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던 가스를, 증발가스를 연소실로 집어 넣을 거예요. 근데 캐니스터하고 연소실 사이에 아무런 제어하는 매체가 없으면 상시 그냥 빨려 들어가고, 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캐니스터에 아무것도 없는 가스, 그냥 공기만 빨려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진공 호스가 이렇게 꼽힐 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커넥터 잭이 연결이 돼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신호를 주면, 전기적인 신호가 주면 이 밸브는 얘와 얘가 지금 막혀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가 공급이 되면 얘는 자석이 되고, 그 자석 성질에 의해서 로드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와 얘의 라인을 막고 있던 밸브가 얘가 내려가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리면서 결국은 증발가스가 포집되어 있던 캐니스터에 있던 그 증발가스가 이렇게 해서 연소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컨트롤해주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우리는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죠. 그래서 요 매체의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점검하는 첫 번째 순서는 어떻게 되죠? 예. 지금 네. 여기 보시는, 자, 이것을 우리는 핸드 진공 펌프라고 하죠. 그래서 핸드 진공 펌프가 있고요. 자, 여기가 진공이 가해진 상태에서 얘를 작동을 시키면 게이지 값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잠깐 집어 주시고요. 자, 지금 진공을 한번 가해 보시겠습니까? 네. 예. 자, 진공이 가해지나요? 네. 압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저 학습하시는 분들도 한번 볼 수 네, 있도록,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자, 원 상태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얘를 진공을 가하겠습니다. 진공을 가하면 압력계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거 잠깐 한번 네. 이렇게 잡고 한번 계시고요. 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전원이 공급이 되면 이 구멍이 열린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전원을 주면 열리면 진공이 어떻게 될까요? 열리면 쭉 해제가 되겠죠. 그렇죠? 떨어지겠죠? 원상태로 네. 되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굳이 자, 요것을 단품 점검할 때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 뭐 의미 없습니다. 네. 그냥 갖다가 편하신 쪽에다가 설치해서 대주면 돼요. 그래요? 근데 우리 색깔이 이쪽이 빨간색이고 네. 이쪽이 검은색이니까 네. 자, 빨간색은 플러스에다 대주고요. 네. 마이너스는 검은색 선을 대줬을 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게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게이지. 자, 진공이 쑥 빠져버리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압력을 한번 가해 보세요. 또 압력 가해지죠? 네. 맞나요? 됐습니다. 압력 가해진 상태에서 자, 전원 갖다 연결해 볼까요? 네. 자, 연결하는 순간 자, 오. 그렇죠? 그래서 진공이 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전원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진공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공이 가해지지가 않겠죠. 않겠죠.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지금 압력이 지금 차 있죠. 진공이 네. 가해져 네. 있죠. 네. 자, 해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해제시켰고 그 상태에서 진공 네. 한번 가해보세요. 됩니까? 아, 안 되네. 안 되죠. 네. 그렇죠. 자, 얘는 지금 항상 열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퍼지 컨트롤 소니드 밸브는 이렇게 전원을 인가시켜서 네. 진공이 가해지는지 진공이 해제가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해서 이 퍼지 컨트롤 소니드 밸브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죠. 아. 자, 체어를 한번 주시고 네. 이거 한번 갖다 연결 한번 네.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 이거 예. 전기 안 통하죠? 괜찮죠? 저한테는 예, 안 죽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죠?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고 아이고, 우리 지금 사기꾼이 이렇게 하고 아우 있습니다. 갑자기 확 올라오는데요? 어우, 죄송합니다. 네.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 여러분들 원래는 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예, 다시 한번. 자, 제가 지금 진공을 좀 가하겠습니다. 네. 예. 넣고 예. 자, 해제가 됐죠. 해제됐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제가 한번 네. 진공을 가해 볼게요. 네. 역시 진공이 가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퍼지 컨트롤 소리드 밸브를 점검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PCSV 함께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배출가스 관련해서 산소 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 산소 센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 삼원 촉매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삼원 촉매 장치라고 하는 것의 정화율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연소실에서 이론 공연비로 연소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네. 이론 공연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공기가 약 14.7kg일 때 연료 1kg을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공기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와 연료의 비율 해서 이론 공연비에서 보통 14.7대 1 이것을 우리는 이론 공연비라고 하죠. 근데 이론 공연비로 연소할 때 삼원 촉매 장치라고 하는 것의 정화율이 아주 우수해지는데 이론 공연비로 연소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군가 하나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산소 센서라고 하는 거고 배기관에 산소 센서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산소 센서가 농후하냐 희박하냐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후하면 컴퓨터로 신호를 보내겠죠. 컴퓨터로 보내서 지금 농후하게 연소합니다. 판단을 하고 컴퓨터에 신호를 보내면 컴퓨터는 그래요? 내가 그러면 연료를 조금 적게 분사를 시켜서 약간 희박하게 만들겠죠. 그러다가 그 신호가 또 산소 센서가 지금은 희박합니다 라고 또 컴퓨터로 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산소 센서는 그 신호가 컴퓨터로 들어간 신호에 의해서 컴퓨터는 이제 다시 연료 분사량을 좀 더 증가시켜서 약간 농후하게 만드는 거죠. 이 작용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론 공연비가 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신호를 제공해주는 센서, 그 O2 센서라고 하는 건데 그 산소 센서의 상태값을 자기 진단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산소 센서를 점검하기 전에 먼저 시동을 좀 걸어야겠는데, 자, 선생님 네. 시동 좀 한번 걸어주세요. 네. 자, 시동 거셨으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예. 자, 엔진 제어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차량은 네. 1.6
엔진으로서요. 자, 해당 엔진의 엔진 사양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기 진단이 있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센서 출력이 있죠. 센서 출력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 산소 센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나오죠. 네. 자, 여기 수치값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 보이나요? 네, 400 예, 뭐 이렇게 보이네. 200에서 지금 한 600, 700 계속 왔다 갔다 네,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산소 센서, 배출가스 관련해 있는 산소 센서는 지금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수치값이 고정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뭐 너무 얼토당토하는 값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산소 센서를 교환하게 되는데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이 산소 센서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것도 한 16만 킬로 정도 되면은 교환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것인데 일반적으로 16만 킬로 정도의 교환을 한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폐차할 때까지도 교환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판단해서 오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관련해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봤던 산소 센서를 먼저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 여기 예. 앞에 예. 보니까 얼핏 보면 예. 이게 좀 미사일 불발탄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조금 무서운 느낌도 나는데 예, 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도 포병 나왔는데 네. 예, 포 쏘면 이런 것들이 막 퉁퉁 빠져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이게 이제 요즘 차량에 장착이 되는 DPF라고 하는 겁니다. DPF. DPF, 디젤 파티클 매터 필터에서 네. DPF라고 하는데 네. 배기가스를 우리 현수 씨 디젤 엔진 뒤에 쫓아가다 보면 앞에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네. 내가 뒤에서 막 쫓아가다 보면 제일 낭패가 뭐죠? 새카만 연기를 품고 가죠, 이놈이. 디젤. 네. 그렇죠. 네. 앞에 차가 새카만 매연을 품고 갑니다. 그 매연의 하나 입자, 매연 덩어리 네. 이걸 보고 우리는 파티클 매터에서 PM이라고 그래요. PM. 그게 이제 육안상으로 붕 밟으니까 새카맣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인체를 흡입했을 경우에 뭐 폐암까지 유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P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흔히 얘기하면 매연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매연을 저감시켜주는 저감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배기가스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 있는 DOC 촉매라고 하는 것을 거치고 얘가 DPF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얘는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스상의 물질은 이 DPF를 거쳐서 그냥 가스상의 물질은 외부로 빠져나오고 아까 그 덩어리 있던 그 PM이라고 하는 매연이라고 하는 것들 입자만 여기에 채곡 쌓이겠죠. 이해가시죠? 네, 예. 예, 그렇게 쌓이게 되면 그 쌓인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계속 쌓아놓으면은 안 되죠. 언젠가는 막혀버릴 거 막히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쌓여 있는 매체를 태워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태워버리겠다. 예,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PM을 채곡 쌓아두었다가 이것을 어느 정도 일정량 있으면 태워버리겠다. 이것을 우리가 실현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DPF라고 칭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DPF에는 전단과 후단에 차압 센서라고 하는 것이 장착이 돼요. 차압 센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단과 후단의 압력이 어때야 될까요? 압력이 앞과 뒤가 압력이 동일해야 정상이겠죠. 하나의 파이프 상태에서 이과 이곳의 압력이 똑같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쪽은 압력이 높고 이쪽은 압력이 낮다. 자, 전단에는 압력이 높고 후단에는 압력이 낮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과도하게 막히면 배기가스가 밀려 나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이게 압력이 자꾸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것을 차압 센서가 전단과 후단에 설치된 차압 센서를 이용해서 압력 차이가 만들어졌다라고 이 신호를 컴퓨터에 보냅니다. 네. 그럼 컴퓨터에 보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는 지금 여기에 PM이 많이 쌓였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러면 그 PM이 쌓인 것을 어떻게 되죠? 태워줘야 된다겠죠. 네. 태워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재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생. 네. 사람도 재생을 좀 재생. 해야 되겠죠. 네. 재생. 리셋. 갱생을 해야 되나? 갱생. 리셋. 자, 어쨌든 입자상 물질인 PM을 지금 포집을 해놨고 네. 그 포집한 것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재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지금과 같은 진단기를 이용해서 재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진단기로 사람이 매번 그 재생을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뭔가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네. 컴퓨터는 아까 얘기했던 차압 센서의 신호가 컴퓨터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단의 차압이 높고 후단의 차압이 낮다. 일정량 너무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DPF에 지금 PM이 많이 찼구나라고 검출을 하고 판정을 하고 그때 재생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다 제어를 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것이 제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인위적으로 재생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이러한 스캐너를 이용해서 재생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컴퓨터가 강제로 재생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캐너를 이용해서 재생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또 한 가지 재생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정 주행거리마다 굳이 차압 센서의 신호가 없어도 얘는 일정 주행거리마다 예를 들어서 자, 처음 출발해서 1000km를 주행했어요. 근데 차압 센서의 신호도 없었고 별도로 재생해주도 안 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재생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주행거리마다 한 번씩 재생하거나 아니면 차압 센서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때 재생해주거나 아니면 사람이 강제적으로 재생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DPF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역할로서 PM을 저감시켜주는 저감 장치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적당한 표현 방법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 DPF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주 간단한 면봉이 점검 진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에 남습니다. 정비에 스캐너와 같은 정확한 전자장비와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되지만 필요에 따라 주변에 있는 간단한 도구들을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니까요. 그렇군요. 이 점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배출가스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V는 포저티브 크랭크 케이스 벤틸레이션의 약자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다시 연소실로 넣어 연소시키기 위한 관로에 있는 밸브입니다. PCV 밸브 점검은 성냥이나 면봉의 봉을 PCV 밸브 안에 넣어 스프링의 신축 작용을 확인합니다. 산소 센서는 이론 공연비로 연소하는지 확인하는 센서입니다. 이때 이론 공연비는 연료를 완전히 연소하기 위한 공기와 연료의 혼합 중량비로 일반적으로 14.7대 1을 의미합니다. 산소 센서 점검 방법은 자기 진단기를 활용해 상태를 점검합니다. DPF 재생 방법에는 자기 진단기를 사용해서 재생을 하거나 ECU가 차압 센서의 정보를 판단해 재생 모드로 들어가 하거나 일정 기간, 일정 주행 거리마다 설정된 기간에 강제로 재생하는